지금부터 할 이야기는요. 제가 실제로 경남도지사 지금 누군지 아시죠? 박완수 시장과 관련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좀 했다가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갔는데 대통령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출마 예정자를 만나서 뭔가 모종의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거든요. 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하고 박완수 지금 현 경남지사입니다. 그때 창원 의창 국회의원이었죠. 명태균 이야기에 의하면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그 내용 듣고 제가 좀 따질 것 함께 우리 김갑수 선생님하고 김정호 박사와 함께 좀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그 영상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완수 의원도 내가 작년 8월 달에 자기가 윤석열 한 만나는 게 꿈이라 해가지고 자기 집,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와갖고 같이 고기 먹고 술 먹고 같이 놀다 갔는데 자기가 도지사 되는 꿈이지. 가능성이 제로지. 가능성은 제로인데 해줘야지. 윤한홍이는 도지사 못 나가요, 저 때문에. 윤한홍이가 못 나간다니까. 나중에 봐요. 그 윤한홍 얘기 하지 말고 윤한홍이 내 때문에 잘렸어요. 그거. 자, 이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공천개혁과 관련해서 자, 이제 박완수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 건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만나는 게 꿈인 국회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간절했고요. 본인도 간절했고 네. 갑작스럽게 중단을 하게 되죠. 자, 윤 대통령, 윤 후보를 만나는 게 꿈이었고 가능성이 제로인데 누가 해줬다는 겁니까? 명태균이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 부인하시면 경남도에서 내일 발표하십시오. 명태균이 천하의 사기꾼이어서 저 말 다 소설로 지어냈다라고 하십시오. 자, 김영선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한홍 의원을 제치고 박완수 당시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라고 합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림이 뭐냐 하시는데 그냥 말하자면 명태균이가 교통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만약에 윤한용하고 더 가까웠다면 지금 도지사가 윤한용이었다는 얘기인데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국가의 주요한 자리에 명태균이 자신의 친소 관계 또는 뭐 자신의 판단이겠죠.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움직여지는데 위치가 그게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럴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더구나 이제 도지사 후보 자리가 술 먹고 밥 먹고 칠해져 갖고 뭐 이렇게 거나하게 놀고 나면 또 되는 자리가 이게 국힘이어서 가능한 거겠죠. 당문화로서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현실 내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지금 그 작년 8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2021년도 8월을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건데요. 예.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광화문에 있는 이마 빌딩을 쓰고 있을 때고, 소위 이제 뭐 권장 뭐 이렇게 이제 유명한 분들이 윤 등등이 이제 소위 가장 측근 그룹으로 이렇게 세간에 알려지고 할 때입니다. 자, 윤한홍, 장제원, 권성동 그렇죠. 세 분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8월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9월 15일 날 국민의힘은 8명이 4명으로 걸러지고 12명에서 8명으로 걸러지고 10월 15일 날 8명에서 4명으로 걸러지거든요. 후보 말하는 거죠. 그렇죠. 후보 네. 숫자가. 그러면 8월이라는 뜻은 물론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가 그래도 유력할 것이다라고 왔지만 뭐 압도적으로 무조건 1등이다 이거는 아니었단 말이죠. 의원님들이 이합 집산으로 막 줄을 서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집에 가서 시컨 술 먹고 뭐 어떤 도지사에 대한 이런 거를 했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미 뒤집어서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보면 명태균 씨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주지 않았나 하는 걸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7월 30일 날 국힘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명태균은 판을 다 짭니다. 그래서 입당과 동시에 1등이 되는 구도를 만들어 놓죠. 그러고 누구를 줄채울 것이냐. 그때 윤한홍과 손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건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미 그때부터 대선을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사람들을 모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들어본 녹취 중에 하나는 김 박사님 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명태균의 말로 박한수 그 당시에 후보로 결정된 이 정치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나는 평생 같으면 내일 죽어버리면 하루밖에 그러면 은혜 안 갚겠네?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이 말을 소설로 지어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를 소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대작가가 됐겠죠. 네. 제가 볼 때니까 명태균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그냥 좀 맞다고 봐요. 그것이 과장의 정도일 뿐인 거지. 지금 다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중궁궐에서 벌어진 일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다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보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서울시장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이준석 당대표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전 이 두 가지의 흔적을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만나면서 된 거기 때문에 이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 플러스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구나.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조작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자기가 확증할 수 있는 거지. 뉴스토마토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성향을 분석을 해서 선거까지도 조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능력들을 믿어서 소위 윤석열 그다음에 박완수 그다음에 명태균이 같이 술을 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슨 뭐 경선 전에 두어 번 만났다고요? 술까지 먹었잖아요, 같이. 네. 우리가 이렇게 진탕망탕 술을 먹은 사람과 한 두어 번 만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은 맨 거짓말을 한 것이고 저도 이 정도로 술을 먹을 정도라면 굉장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그러니까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 후보로서 명태균을 매우 신뢰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었다라는 얘기는 김건희 씨의 입에서만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도 완전히 믿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론 조작이나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달여 동안에 우리들이 정말 전 사회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 핵심은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에 명태균이 어떤 관여를 했는가 이거예요. 사실 이거는 끝내 못 밝혀낼 거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여러 조언 중에 하나 뭐 내가 참고했다, 내가 최종 결정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윤석열 부부의 이 의사결정이라는 거에 의해서 내 삶이, 나의 안전이, 뭐 내 세금이 이런 게 다 좌우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경남지사 누구 이제 시키는 것에서 마크로 명태균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또 그 즈음에 지금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윤석열 씨의 그 국힘당 입당을 언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명태균이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오늘 바로 하소 그래갖고 바로 했다는 그 증언도 나오잖아요. 등등 근간에 그러니까 그 어간에 이루어졌던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 명태균이가 했구나. 명태균이하고 지금 소원해져 있고 지금 달려가 있으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정도 의사 판단 능력을 못 갖고 있다면 지금은 또 누가 그런 일을 대행하고 있을까? 어쨌든 계속해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껍데기뿐인 거고 누군가 자기에게 강력하게 주입되는 설득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마치 섭정처럼 대행처럼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흔적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여론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조작을 많이 했다는 건 이미 뭐 객관적으로 주문형으로 이제 육성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을까라고 보면 이제 여론 조성을 통해서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 합리화를 통해서 마지막 방점도 역시나 조작에 의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 여론 조성 부분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원희룡 그 당시 후보 진영에서 이제 종합 상황실장 하면서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게 이 사람이 해서 계속해서 뭐 샘플을 늘려서 갖다 줬을 때 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모든
이 공직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가스라이팅 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답을 알고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마치 그게 굉장한 어떤 주술사나 마법의 영역처럼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빨려 들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8월 달부터도 술 먹고 같이 어떤 따를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